어둡고 긴 하루를 지나 다시 이곳으로 돌아온 여러분, 여기는 밤의 서사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서울 지하철 한 분기점에서 시작됩니다. 승객이 타기 전에 먼저 지나갔던 빈 칸 한 칸. 그 칸을 본 사람들은 지금은 없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잠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다음 기록을 놓치지 않기 위한 알림 설정은 이 채널이 계속 살아남는 힘이 됩니다. 그럼 기록을 열겠습니다. 서울 지하철 7호선 남서 분기점이라 불리는 곳이 있다. 지도에는 표시되지 않지만 전동차가 갈라지는 짧은 곡선의 구간. 그곳에서 처음 이상함을 느낀 사람은 야간 청소를 하던 김정임 씨였다. 그녀는 항상 같은 시간에 같은 구간을 밀고 지나갔다. 그날도 그랬다. 전동차는 아직 시종점에서 출발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바람이 지나갔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열차 한 칸이 앞을 스쳐간 것처럼 정임 씨는 바람이 지나간 방향을 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차도 안 왔는데 뭐가 먼저 지나갔어? 그러나 그때는 그게 첫 번째 징후라는 걸 아무도 몰랐다. 다음은 며칠 뒤였다. 막차가 도착하기 몇 분 전 승강장 끝쪽에 서 있던 한 남자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왼편 레일이 아무 이유 없이 울렸다. 전동차가 가까이 오는 소리와 똑같았다. 그러나 열차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저 레일만 먼저 울리고 바람이 한 번 스치고 끝이었다. 남자는 역무실로 가서 이렇게 말했다. 방금 차가 먼저 지나갔어요. 방금요? 네. 근데 차는 없었어요. 역무원은 피곤한 듯 웃어넘겼다. 요즘 환청 많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승강장을 떠날 때까지 계속 뒤를 돌아봤다. 그 바람이 스칠 때 누군가 곁에 같이 지나간 느낌이 너무 생생했기 때문이다. 이상한 일은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반복됐다. 레일이 먼저 울리고 바람이 먼저 스치고 그 뒤에야 실제 열차가 들어왔다. 사람들은 처음엔 시간 맞추려고 예열되는 소리겠지. 그 정도로 생각했다. 하지만 그 현상은 꼭 한 칸 분량만큼이었다. 앞 칸도 아니고 여러 칸도 아니고 늘 정확히 한 칸. 그 빈 칸이 승객보다 먼저 지나간 것처럼 역무원 중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다. 요즘 3-1번 칸 문이 자꾸 오작동해. 얼굴도 안 비추는 승객이 먼저 지나가는 것처럼 찍혀. 그 말에 다른 직원이 조용히 물었다. 승객이 안 찍힌 거 아냐? 그 둘은 서로 그 대답을 이어가지 않았다. 그리고 정임 씨에게 두 번째 일이 일어났다. 그날은 청소를 마치고 승강장 의자에 잠깐 앉아 쉬던 때였다. 사람이 없었다. 막차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떨어뜨리고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때였다. 의자 옆자리가 조금 꺼졌다. 누군가 앉을 때 나는 그 묵직한 느낌. 정임 씨는 천천히 얼굴을 들었다. 그 옆자리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의자는 분명히 자신이 앉을 때와 같은 깊이로 한 번 꺼졌다가 서서히 올라왔다. 그녀는 마치 누군가 곁에서 일어나 조용히 걸어가는 모습을 보는 듯한 기분에 숨을 삼켰다. 그리고 순간 앞쪽 승강장 끝으로 검은 그림자 하나가 미끄러지듯 이동하는 것이 보였다. 사람의 걸음이 아니었다. 발을 떼는 동작도 없고 흔들림도 없었다. 그저 빈 칸이 지나가듯 그림자 한 덩어리가 부드럽게 레일 위를 따라 사라졌다. 며칠 뒤 그 구간을 지나던 기관사 한 명이 수첩에 짧게 메모를 남겼다. 3-1번 칸 앞에서 뭔가 먼저 들어왔다. 형체 없음. 브레이크보다 먼저 멈춤.
그가 왜 그 메모를 썼는지 동료들은 몰랐다.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다. 기관사는 그날 이후로 그 구간을 지날 때마다 본능적으로 발을 떨었다. 그는 말했었다. 차가 멈추기 전에 내 앞에 먼저 멈춰 있는 게 있어. 누구냐고 물어도 대답하지 않았다. 단지 고개를 저으며 사람은 아니야. 그 한마디만 남겼다. 문제는 승객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터졌다. 처음 사라진 사람은 회사원 안병인 씨였다. 그는 평소처럼 막차를 탔다. 가장 사람 없는 칸, 늘 타던 3-1번 칸. CCTV에서 그는 분명히 탑승했다. 문도 제대로 닫혔다. 그런데 다음 역에 도착했을 때 그 칸에는 그의 흔적이 없었다. 문은 정상적으로 열렸고 승객은 아무도 내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 칸은 분명 방금 전까지 안병인 씨를 태우고 있었다. 사라진 건 단 한 정거장 사이였다. 그리고 그보다 먼저 역무원은 그 정거장에 도착 몇 초 전 레일 위를 빈 칸 하나가 먼저 지나가듯 흔들리는 것을 보았다. 정임 씨는 그 모든 일을 멀리서 지켜보다가 마침내 결심했다. 이상한 빈 칸이 먼저 지나가는 구간, 그 실체를 직접 보겠다고. 퇴근 직전 승강장이 비었을 때 그녀는 조용히 레일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오늘은 뭐가 먼저 지나갈까?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승강장 끝에서 바람이 아주 천천히 밀려왔다. 너무 느려서 바람이라고 느끼기조차 힘든 속도였다. 그 바람 속에는 비어있는데도 사람 냄새 같은 것이 있었다. 정임 씨는 그 향을 맡는 순간 어떤 얼굴 하나가 떠올랐다. 며칠 전 사라진 그 남자. 그 남자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 차가 먼저 지나갔어요. 정임 씨는 깨달았다. 그 남자가 본 것은 자기보다 먼저 움직인 그 빈 칸이었다는 걸. 그리고 지금 그 빈 칸이 자신에게도 오고 있다는 걸. 그녀는 숨을 참았다. 눈을 크게 떴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승강장 바닥을 바라보았다. 아무도 없는데 먼저 발자국 모양의 그림자 2개가 자신을 향해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그 발자국 그림자는 처음엔 조용히 미끄러지듯 다가왔다. 정임 씨는 눈을 한번 감았다 뜨며 숨을 최대한 고르게 만들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그동안 사라진 사람들의 얼굴이 스쳐갔다. 그리고 하나의 공통점. 모두 사라지기 전에 이 구간에서 무언가가 먼저 지나가는 느낌을 말했다는 점. 정임 씨는 생각했다. 내가 지금 보는 것도 그거구나. 그녀는 한 발 뒤로 물러나려 했지만 움직이지 않았다. 다리가 아니라 공기가 그녀를 잡아당기고 있는 느낌이었다. 발자국 그림자는 조명 아래로 들어오면서 형체를 조금 드러냈다. 사람의 발자국처럼 생겼는데 발등도 다리도 몸도 없었다. 그냥 발자국만 앞으로 먼저 움직이고 있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 움직임은 몸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몸이 따라오지 못하는 느낌이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전동차 한 칸이 레일 위를 먼저 지나가고 그 안에 실려 있는 무엇이 발자국부터 밖으로 새어나오는 것처럼. 정임 씨는 손에 들고 있던 청소용 수건을 떨어뜨렸다. 그 순간 발자국 그림자가 멈췄다. 정말 멈춰섰다. 마치 그녀를 보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발자국에서 흙먼지 하나가 튀었다. 정임 씨는 눈을 크게 떴다. 저건 그림자 아니잖아. 그건 정말로 어딘가에서 나온 자국처럼 보였다. 누군가가 발바닥에 묻힌 무언가를
승강장 위에 찍고 지나간 흔적. 그녀는 이제 확신했다. 이건 단순한 시각 착시가 아니다. 이 구간에는 보이지 않는 뭔가가 실제로 지나가고 있다. 바로 그때 뒤쪽 레일에서 느릿한 철컥 소리가 났다. 전동차가 들어올 때 나는 그 리듬. 그러나 너무 느렸다. 사람이 일부러 늦춘 듯한 속도. 정임 씨는 소리를 따라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조금 늦게 바람 한 줄기가 그녀의 앞에서 지나갔다. 살결에 닿는 바람 속에는 사람이 스쳐 지나갈 때 나는 온기 비슷한 게 있었다. 그녀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보이지 않는데 따뜻했다. 보이지 않는데 지나갔다. 그녀는 생각했다. 이건 기계음이 아니야. 사람이야. 아니, 사람 같은 거야. 정임 씨의 시야에는 아직도 발자국 그림자 2개가 보였다. 그리고 그 발자국은 어느 순간 2 방향으로 나뉘기 시작했다. 하나는 그대로 그녀를 향해 다가오고 다른 하나는 레일 쪽으로 돌아가며 승강장 끝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정임 씨는 그걸 보며 섭취한 공기가 그대로 멈춰버린 것 같았다. 사람이라면 길은 하나로 걸린다. 하지만 이 발자국은 한 존재에서 갈라져 나온 것처럼 각기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속삭였다. 저건 차에서 내린 게 아니네. 그 순간 멀리서 실제 전동차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앞서 지나가던 그림자는 그 빛을 피해 지하 어둠 속으로 빠르게 숨어들었다. 전동차가 승강장을 향해 다가올수록 정임 씨는 심장의 박동이 어긋나는 것을 느꼈다. 빛, 바람, 떨림. 모든 게 정상적인 전동차의 도착 느낌이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레일의 울림이 먼저였다. 너무 먼저였다. 아직 차는 50m는 뒤인데 레일은 이미 바람을 통과시킨 뒤처럼 흔들리고 있었다. 정임 씨는 알아버렸다. 저건 진짜 전동차의 울림이 아니야. 그건 그 빈칸이 먼저 지나가며 남긴 흔적이었다. 그녀는 등 뒤를 봤다. 그리고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렀다. 승강장 바닥 위로 먼저 지나간 것의 자국이 여전히 희미하게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전동차가 드디어 눈앞에 멈췄다. 문이 열리는 순간 정임 씨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다. 그런데 그때 빈칸이 하나 정임 씨의 왼쪽에서 조용히 스쳐 지나가는 느낌이 들었다. 문은 열렸지만 그 문 사이로 아무도 내리지 않았다. 그러나 발자국 하나가 정임 씨 발 앞에서 또박하고 사라졌다. 바닥에 찍히지도 않았는데 내려놓는 느낌만 있었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아, 여기서 먼저 지나가는 건 열차가 아니네. 사람도 아니네. 그럼 뭐가 지나간 거지? 그녀의 몸이 떨려왔다. 그 발자국은 이미 그녀 뒤로 지나가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절대 뒤돌아보지 않았다. 뒤돌아본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았으니까. 정임 씨는 문이 열린 전동차 앞에서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승강장은 텅 비었다. 그러나 텅 빈 공간일수록 사람보다 더 가까워지는 것들이 있었다. 그녀는 그걸 알고 있었다. 서울에서 평생을 살며 밤에 지하철을 닫고 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수없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칸 하나가 먼저 지나가는 느낌을 이렇게 명확하게 받은 적은 없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내가 지금 겁먹으면 따라온다. 그 말은 누구에게 한 말이 아니었다. 그 빈 것에게 한 말이었다. 정임 씨는 결국 용기를 내어
3-1번 칸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그 칸은 언제나 그렇듯 조용했다. 불빛도 고르게 켜져 있었고 좌석도 깨끗했다. 하지만 문이 열려있는 틈 사이에서 이상한 공기 흐름이 나왔다. 들어오지 말라는 기운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반대. 여기로 들어오라는 기운. 누군가가 안에서 조용히 숨을 쉬고 있는 느낌. 바람이 아니라 정말로 사람의 호흡이 문틈에서 나오는 것처럼 정임 씨는 무릎이 저릿해지는 걸 느꼈다. 그녀는 시선을 아래로 내렸다. 그리고 문턱 바로 안쪽에서 발자국 하나가 그녀 쪽으로 향해 나와 있는 것을 보았다. 찍힌 자국은 없었다. 그냥 나오려는 움직임만 있었다. 정임 씨는 어찌할 바를 몰라 고개를 돌려 승강장 CCTV 쪽을 바라봤다. 그 카메라는 늘 승객을 비추는 위치였지만 지금은 조용히 정임 씨의 뒤편을 향해 각도를 조금 바꿔 있었다. 수동으로는 절대 움직일 수 없는 기종이었다. 정임 씨는 자신도 모르게 속삭였다. 누가 뒤에 있니? 대답은 없었다. 그러나 그 순간 승강장 바닥에 고여있던 미세한 먼지들이 누군가의 발걸음에 밀린 듯 한 방향으로 파르르 흔들렸다. 정임 씨는 그 작은 움직임 하나로 심장이 깊은 곳까지 식어 내려가는 걸 느꼈다. 저 흔들림은 사람이 걸어갈 때 나는 흔들림이었다. 근데 발자국 소리도 없고 형체도 없고 그냥 공기만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전동차 바로 앞 창문에 무언가가 스쳤다. 손바닥처럼 보였지만 정확히 손이라고 하기엔 너무 납작했고 너무 빨랐다. 그러나 분명 사람 피부색이 아니었다. 짙은 회색, 철분이 섞인 듯한 색이었다. 정임 씨는 숨조차 쉴 수 없었다. 그것이 스친 창문은 물기가 맺힌 듯 희미하게 흐려졌다. 그녀는 자신이 뭔가를 보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곧 깨달았다. 지금 보이는 건 실루엣도 그림자도 사람도 아니라는 걸. 저건 빈칸 안에서 먼저 나와 있는 무언가였다. 문이 닫히려고 할 때 정임 씨는 몸을 돌려 승강장 중앙으로 뛰었다. 그녀의 발이 바닥에 닿는 순간 뒤쪽에서 문 닫힘 경고등이 깜빡였고 그 안에서 누군가가 몸을 빼는 듯한 희미한 마찰 소리가 났다. 그녀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다. 단 한 번도. 그저 느꼈다. 자신 뒤편에서 무언가가 아주 천천히 승강장 바닥을 스치고 있다는 걸. 발자국 소리는 없었다. 그러나 바람이 밀리는 속도로 그 존재의 움직임이 느껴졌다. 마치 전동차 한 칸이 천천히 뒤로 빠져나가는 속도와 같았다. 정임 씨는 숨이 차오르는 가슴을 누르며 승강장 중앙에서 멈춰 섰다. 그녀가 멈추자 뒤에서 따라오던 바람도 멈췄다. 너무 정확하게, 너무 똑같은 속도로 그녀는 보이지 않는 눈과 마주 선 듯한 느낌을 받았다. 두려움 속에서도 이상하게 또렷하게 들리던 생각 하나. 저건 누굴 태우고 온 걸까? 모습은 없는데 빈칸처럼 움직인다. 형체는 없는데 사람처럼 숨을 쉰다. 발자국은 없는데 먼저 다가온다. 그리고 그 빈칸이 지나간 자리엔 언제나 한 사람이 사라졌다. 정임 씨는 결국 승강장을 빠져나가며 가볍게 중얼거렸다. 오늘은 내가 아니구나. 그 말은 안도도 확신도 아니었다. 단지 그녀만의 오랜 직감이었다. 밤마다 지하철을 타다온 사람만이 느끼는 특유의 순서감. 오늘 사라질 사람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그 설명할 수 없는 감각. 그리고 그녀는 몰랐다. 그날 밤 사라질 사람의 그림자가 이미 1시간 전 승강장 어느 구석에서 먼저 흔들리고 있었다는 걸. 그 흔들림은 그 사람보다 먼저 지나가는 빈칸이 예고였다. 정임 씨가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평소보다 훨씬 길게 느껴졌다. 지하철 출입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는 등 뒤에서 아주 조용한 바람이 한번 스쳐 지나간 것을 느꼈다. 분명 승강장 중앙에서 느꼈던 그 기운과 같았다. 하지만 이번엔 지하철이 떠난 뒤 문이 잠긴 상태에서 따라붙은 바람이었다. 정임 씨는 창밖 어둠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렸다. 오늘은 안 따라오겠지. 그 말은 스스로를 안심시키는 말이었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 빈칸은 원하는 사람만 따라간다는 걸. 그 기준이 뭔지도 모르는 채 며칠 뒤 다른 역의 야간 청소원 최만식 씨가 같은 먼저 지나가는 기운을 느꼈다. 그는 평생 철도 쪽에서 일하며 별별 소리를 다 들어봤지만 그날 느낀 건 소리가 아니라 움직임이었다. 레일이 울리지 않았는데 먼저 흔들렸다. 폐쇄된 터널 쪽에서 무언가가 밀려오는 느낌이 바람보다 먼저 왔다. 그는 손전등을 켜고 레일 위로 비추었다. 그곳은 텅 비어 있었다. 하지만 손전등 빛이 어딘가에서 튕겨나가는 듯 초점이 잠깐씩 흐려졌다. 마치 투명한 무언가가 지나가는 순간 빛이 얼굴도 없고 형태도 없는 벽에 막히는 것처럼. 최만식 씨는 그제야 알았다. 아, 이것도 그 빈칸이구나. 서울 도시철도 내부에서는 이미 직원들 사이에 조용한 소문이 퍼지고 있었다. 3-1번 칸 앞에서 뭔가 먼저 지나간다. 들어오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안에 누가 있는 느낌이다. 승강장이 멈추기 전에 먼저 달린다. 하지만 누구도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상한 건 소문 속 먼저 지나가는 칸이 특정 시간대에만 나타난다는 점이었다. 막차 직전, 심야 시간대, 그리고 승강장에 사람이 거의 없을 때, 그 시간대만 되면 서울 곳곳의 역무원들이 어딘가 모르게 몸이 굳어졌다. 그들은 서로 묻지 않았다. 왜 그 시간이 무섭냐고.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시간엔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먼저 지나가기 때문이라는 걸. 그리고 하루는 전동차 자체에서 이상이 나타났다. 기관사 홍도윤 씨가 남서 분기점에 막 진입했을 때였다. 차량이 흔들린 것도 아닌데 제동등이 정확히 한 칸 분량만큼 먼저 켜졌다. 홍도윤 씨는 수십 년 운전하며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열차는 멀쩡했다. 컨트롤 패널도 이상 없었다. 하지만 앞칸의 제동등이 먼저 켜지고 그 뒤에야 열차가 흔들렸다. 그는 직감적으로 느꼈다. 아, 먼저 멈춘 게 있구나. 열차보다, 사람보다, 자신보다 먼저. 그 순간 카메라 모니터 안쪽에서 터널의 어둠이 살짝 오목하게 패였다가 돌아오는 것이 보였다. 홍도윤 씨는 알았다. 그건 그림자도 먼지도 아니었다. 칸 하나가 먼저 지나가며 공기가 먼저 끌려 들어간 흔적이었다. 그리고 어느 날 사라졌던 회사원 안병인 씨가 마지막으로 찍힌 CCTV가 본사로 전달됐다. 문이 열렸고 그는 분명히 탔고 칸 안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그가 타자마자 하늘색 조명이 그의 뒤쪽으로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건 사람이 지나갈 때 생기는 흔들림이 아니라 빈 공간이 밀려들며 생기는 흔들림이었다. 그리고 문틈 사이에서
조용히 한번 공기가 꺼내지듯 움직였다. 그 움직임은 안병인 씨가 승강장 안쪽으로 들어가는 속도보다 더 빨랐다. 즉, 그 남자보다 먼저 뭔가가 안에 들어갔다. 그리고 그 뒤로 그는 다시 나오지 않았다. 두 번째 실종은 더 빨리 일어났다. 이번엔 20대 대학생이었다. 술에 취해 들어가는 길이었고 그는 3-1번 칸 앞에서 잠시 흔들리다 탑승했다. 그런데 영무원은 그 순간 이상한 걸 봤다. 청년이 타기 직전 칸 안쪽에서 흐릿한 형태 없는 어둠이 먼저 밖으로 나왔다는 걸. 그건 사람 그림자처럼 보이지 않았다. 길게 늘어진 것도 아니고 움직임이 일정한 것도 아니었다. 그저 칸 안에서 바깥으로 먼저 나오는 기운이었다. 그리고 청년이 들어가자마자 어둠은 다시 안쪽으로 빨려 들어갔다. 다음 영문이 열렸을 때 칸은 텅 비어 있었다. 세 번째 실종은 정임 씨가 직접 본 사건이었다. 그날도 승강장은 조용했다. 막차는 5분 남았다. 정임 씨는 레일 위에서 이상한 걸 느꼈다. 레일이 먼저 울리고 터널 끝이 보이지 않게 어두워졌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어떤 기운이 승강장 쪽으로 밀려왔다. 그건 바람도 아니고 열차의 전조등도 아니고 사람의 발걸음도 아니었다. 그냥 있었다. 그리고 다가왔다. 승객 한 명이 휴대전화를 보며 무심히 서 있었는데 정임 씨는 갑자기 그 사람을 향해 소리를 질렀다. 그쪽으로 가지 마요. 하지만 이미 늦었다. 승강장 바닥의 먼지가 그 사람 발끝 쪽으로 한 번에 빨려 들어갔다. 그리고 눈 깜빡하는 사이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없었다. 세 번째 실종 이후 정임 씨는 출근길마다 승강장으로 내려가기 전 계단 손잡이를 붙잡고 한참을 내려다보았다. 바람이 보이지 않는 방향에서 올라오면 그녀는 멈췄고 조명이 이유 없이 떨리면 두 계단 위로 다시 올라갔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계단 아래에서 이상한 장면을 보았다. 승강장 한가운데 아무도 없는데 철제 기둥 그림자가 자연광과 반대로 흔들리고 있었다. 빛이 흔들려야 그림자가 흔들리는데 빛은 정적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알아버렸다. 저건 조명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림자 쪽에서 먼저 흔들린 것이라는 걸. 정임 씨는 손잡이를 더 꽉 잡았다. 아무도 없는데 왜 먼저 움직여? 그날 밤 전동차가 남서 분기점을 지나던 순간 기관사 홍도윤 씨는 또 다른 충격을 경험했다. 전동차가 곡선 구간으로 진입할 때마다 차체 옆면에 무언가 먼저 부딪히는 느낌이 들었다. 기둥도 없고 벽도 없고 측면 간격도 넓은데 분명 찰나에 퉁 하는 미세한 충격이 있었다. 홍도윤 씨는 전동차 측면 카메라로 확인했다. 화면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카메라 렌즈 일부가 안쪽에서 손으로 누른 것처럼 부자연스러운 압을 받으며 휘어져 있었다. 바깥에서 누른 게 아니었다. 안쪽에서 누른 것처럼. 홍도윤 씨는 그때 처음으로 손이 떨리는 걸 느꼈다. 이 차 안에 누가 더 타고 있는 거야? 그 시각 중앙관제에서는 또 하나의 이상한 화면이 포착됐다. 빈 터널 구간 한복판에서 열차가 지나가지 않았는데 레일 위 불빛이 한 칸 분량만큼 밀려나가듯 움직였다. 밀리는 듯 끌리는 듯 누군가 터널 끝에서 어떤 무게를 밀고 오는 듯한 움직임. 관제 직원들은 순간적으로 화면을 확대했다. 그리고
한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다. 그 불빛은 열차 전조등이 아니다. 터널 내부 센서가 무언가를 인식하고 잘못 발광한 빛이었다. 잘못 인식할 물체가 없는 구간에서 발생할 리 없는 오작동. 그곳엔 형체는 없는데 있다고 인식되는 것이 지나간 것이다. 그날 저녁 정임 씨는 퇴근 전에 승강장 벽면에 기대어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는 느끼고 있었다. 이곳에 뭔가 머물고 있다는 걸. 잠깐 스쳐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계속 있다는 걸. 그리고 멀리서 아주 희미한 소리가 났다. 전동차가 터널에서 나올 때 공기가 밀리는 소리와 비슷했지만 너무 천천히, 너무 조용했다. 이건 사람이 가까이 올 때 나는 기척에 가까웠다. 정임 씨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느꼈다. 자신의 오른쪽 귀 바로 뒤에서 아주 낮은 숨결 같은 공기 흐름이 한 번 스쳤다는 걸. 그녀는 화들짝 뒤를 돌아보았다. 하지만 뒤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바닥의 먼지는 누군가가 그녀 옆을 지나간 것처럼 한 줄로 정리되어 있었다. 같은 날 밤 다른 역에서도 전혀 다른 방식의 이상 현상이 터졌다. 역무원 한 명이 조용히 승강장을 걷고 있었는데 그는 기둥을 지나칠 때 기둥 뒤쪽에서 어깨 끝이 잠깐 잡힌 느낌을 받았다. 그는 반사적으로 뒤를 돌아봤다. 역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기둥 표면에는 조명이 반사되지 않는 짙은 회색 얼룩이 정확히 어깨 높이에서 가로로 길게 스쳐 있었다. 손자국이 아니었다. 사람 형체도 아니었다. 그건 서늘한 공기의 방향이 잠시 한쪽으로 꺾이면서 기둥 표면을 밀고 간 자국처럼 보였다. 역무원은 그날 밤 이후 그 기둥을 지나가지 않았다. 그 무렵부터 전동차 외벽에는 기이한 현상이 반복됐다. 열차가 터널에 들어갈 때 외벽 LED가 먼저 켜지는 구간이 생긴 것이다. 그것도 정확히 한 칸 길이만큼 전동차가 움직이기 전에 그 칸 위치에서 빛이 먼저 깜빡였다. 기관사들은 왜 그런지 몰랐다. 그러나 한 가지는 모두 느꼈다. 이건 시스템 이상이 아니라 누가 먼저 지나가고 있는 거다. 전동차가 들어가기 전에 터널 끝에서 먼저 압력이 생기고 그 압력이 기계보다 앞서 움직이는 것이다. 그리고 그 압력의 길은 사람이 걸을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칸 하나가 움직일 수 있는 길이었다. 정임 씨가 이 모든 걸 종합해 하나의 결론에 다다른 건 그날 새벽이었다. 승강장 의자에 앉아 있을 때 조용한 흔들림이 또 들려왔다. 그 흔들림은 사람이 걷는 소리가 아니었다. 전동차 진동도 아니었다. 그건 칸이 움직일 때 나는 떨림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시간이 열차 운행 중단 이후라는 점이었다. 배차표에도 없는 시간, 차량 기지도 잠긴 시간, 어떤 칸도 움직일 수 없는 시간. 그런데도 승강장 바닥은 정확히 한 칸 분량만큼 먼저 흔들렸다. 정임 씨의 손이 서서히 떨렸다. 그녀는 아주 조용히 혼잣말처럼 말했다. 얘는 지금은 레일 위가 아니라 승강장까지 올라오는구나. 그 말이 끝나자 승강장 바닥 먼지가 정임 씨 발끝 쪽으로 아주 천천히 한 줄로 움직였다. 마치 맞아 라고 대답이라도 하듯이. 그날 이후 정임 씨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칸이 올라온다. 그 전까지는 레일 위에서만 느껴지던 움직임이
이제는 승강장 전체를 누비고 있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벽면을 닦다가 손등을 스치는 찬 기운에 흠칫했다. 누군가 지나갈 때 생기는 그 틈이었다. 하지만 주위를 둘러봐도 기둥만 있고 사람은 없었다. 그때 벽면 타일 한 칸이 조용히 미세하게 들썩였다. 먼지가 아래로 떨어지며 타일 틈 사이가 한 줄로 벌어지는 것처럼 정임 씨는 숨을 삼켰다. 타일이 움직인 게 아니었다. 타일 뒤쪽에서 무언가가 지나간 것이다. 아, 이제 벽 뒤까지. 그녀는 움직이지 못했다. 그날 새벽 다른 역의 CCTV에도 기묘한 현상이 기록됐다. 터널 입구 쪽 그림자가 문양처럼 오래 정지해 있다가 갑자기 앞으로 쭉 밀려나왔다. 보통 그림자는 빛이 있어야 생성된다. 그러나 터널 안쪽에는 빛이 없었다. 즉, 저건 그림자가 아니었다. 카메라 화면은 그 형태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 계속 흔들렸다. 마치 형체 없는 것을 억지로 찍으려 할 때 나타나는 왜곡처럼. 그리고 그 왜곡은 천천히 승강장 쪽으로 다가왔다. 직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단지 자신들의 가슴이 조금씩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다음 날 야간 근무 때 홍도윤 기관사는 전동차를 세우고 문을 열었다. 아무도 내리지 않았는데 발치 근처 바닥이 부드럽게 흔들렸다. 그는 전동차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천장의 창문 끝부분이 안쪽에서부터 서서히 압착되는 것이 보였다. 마치 누군가가 천장 위에서 내부를 누르고 있는 것처럼. 홍도윤 씨는 그 자리에서 심장이 턱하고 내려앉았다. 이건 사람이 만드는 압력이 아니다. 그 압력은 손도 발도 없이 면적 전체에서 균일하게 내려오는 힘이었다. 한 덩어리처럼 한 칸, 빈 칸이 위로 올라와 전동차를 누르고 있는 듯한. 그리고 관제센터에 또 하나의 화면이 들어왔다. 지하철 선로 바닥의 먼지가 마치 길을 만들듯 한 줄로 갈라지며 움직이고 있었다. 누가 쓸어가는 것도 아니고 바람이 부는 것도 아니었다. 그 먼지의 갈라진 폭은 정확히 전동차 한 칸 너비였다. 먼지는 일정한 속도로 승강장 방향으로 이동했다. 그리고 승강장 앞에서 갑자기 멈췄다. 마치 여기서 기다리겠다 는 듯이. 직원들은 모두 바람이 불지 않는데 자기들 앞에서 먼지가 멈춘 모습을 지켜만 봤다. 그 누구도 가까이 가지 않았다. 정임 씨는 점점 더 많은 신호를 보기 시작했다. 승강장 기둥 사이에서 공기가 얇게 접히며 종이처럼 얇은 벽이 세워지는 순간들. 전동차 차체에 손자국도 없는데 안쪽에서 문틀을 밀어내는 힘. 승강장 벽을 스치는 형태 없는 광택의 흔들림. 그리고 어느 날은 승강장 끝에서 긴 하얀 선 하나가 터널 방향으로 미세하게 떨리며 움직였다. 그건 빛이 아니었다. 그건 금속도 아니었다. 그건 압력의 경계선이었다. 전동차 한 칸이 이동할 때 앞부분에서 생기는 보이지 않는 힘의 경계. 그게 지금 터널 밖 승강장 위에 올라와 있었다. 정임 씨는 결국 역무실 안에서 벌벌 떨리는 손을 모아 창문 너머 승강장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승강장 바닥에서 검은 선 하나가 천천히 자라났다. 그건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 선은 1m, 2m, 3m
길이를 늘려가며 정임 씨 쪽으로 천천히 기어왔다. 그녀가 몸을 뒤로 움츠리자 선은 멈췄고 다시 한 칸 분량의 길이를 유지했다. 정임 씨는 그걸 보며 확신했다. 이건 칸이야. 칸이 여기까지 온 거야. 그녀의 말은 누구를 향한 것도 아니었다. 그 빈 칸에게 말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날이 왔다. 승강장은 조용했다. 막차까지 3분 남았다. 정임 씨는 오래된 버릇처럼 승강장 바닥 먼지를 바라보았다. 그 먼지가 아주 천천히 사람 발걸음처럼 두 방향으로 갈라졌다. 그 전까지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던 먼지가 이번엔 두 줄로 부드럽게 흔들렸던 것이다. 그건 사람 두 명이 걸을 때 흔들리는 흔들림과 비슷했다. 하지만 사람이 아니었다. 그 흔들림은 사람보다 더 일정했고 발걸음보다 더 길고 무게감이 너무 균일했다. 그녀는 깨달았다. 이제 빈 칸은 하나가 아니다. 둘이구나. 그 말이 끝나자 터널 안쪽이 더 깊게 어두워졌다. 칼날처럼 어둠이 늘어지며 칸 두 개가 겹쳐 움직이는 것 같은 흔들림이 승강장 바닥을 타고 정임 씨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숨을 쉴 수도 없었다. 심장마저 그 흔들림 속에 말려 들어가는 느낌이었다. 승강장에 두 갈래의 흔들림이 나타난 날 이후 정임 씨는 더 이상 이 현상을 이상한 느낌이라 부르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알고 있었다. 그 빈 칸은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그 빈 칸은 사람을 찾고 있었다. 누구를 왜 어떤 방식으로 찾는지도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오래된 직감으로 느꼈다. 이것은 우연히 지나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역에 머물러 있다는 것. 그날 새벽 승강장은 유난히 조용했다. 열차 운행이 끝난 뒤 철문이 닫히자 역 전체에 아무런 울림도 아무런 기척도 없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정임 씨는 너무 조용하다는 생각을 했다. 일반적인 조용함이 아니라 마치 조용함 자체가 누군가의 숨에 막힌 듯한 정적이었다. 그녀는 호흡을 가다듬으며 승강장 끝을 바라보았다. 그곳에서 어둠이 길게 끌려오는 듯한 미세한 움직임이 조금씩 커지고 있었다. 정임 씨는 천천히 승강장 한가운데로 걸어갔다. 바닥은 깨끗했다. 하지만 먼지는 자기들끼리 흩어져 아주 작고 규칙적인 떨림을 만들고 있었다. 그 떨림은 사람 걸음과 달랐다. 가볍지 않았다. 빠르지도 않았다. 무겁지도 않았다. 그저 칸이 움직일 때 나는 떨림이었다. 레일에서 느껴지던 그 떨림이 이제는 승강장 중앙에 있었다.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정임 씨는 그 빈칸의 형태를 보았다. 정확한 모습은 아니었다. 모서리도 없었고 덩어리도 없었고 뚜렷한 색도 없었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그 기운은 확실히 전동차 한 칸의 길이를 가지고 있었다. 앞부분이 먼저 밀려왔다. 그리고 그 뒤로 사각형도 곡선도 아닌 무언가의 경계가 따라왔다. 그 경계는 빛을 흡수하는 것도 아니고 반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가만히 사라지는 듯한 형태였다. 보였다. 그리고 동시에 보이지 않았다. 정임 씨는 그걸 보며 깨달았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이 보고 있는 건 상상이 아니라 실체라는 걸. 그 기운은 승강장 한쪽 끝에서 천천히 그녀를 향해 다가왔다. 정임 씨의 마음속에는
경고 같은 울림이 생겨났다. 도망가라. 하지만 그녀는 도망가지 않았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도망쳐도 따라온다는 걸, 도망치지 않아도 다가온다는 걸, 이 존재는 발걸음을 따라오는 게 아니라 사람의 시선을 따라온다는 걸, 자신을 본 사람에게 다가온다는 걸, 그리고 마침내 그 빈칸의 앞부분이 정임 씨 앞 몇 미터 지점에서 멈췄다. 바람이 불지 않는데 정임 씨의 옷깃이 아주 살짝 움직였다. 그녀는 숨을 삼켰다. 어둠 속에서 기운이 찢어지듯 갈라지며 속이 비어있는 얇은 틈이 생기는 것을 보았다. 그 틈은 거대한 문처럼 보였다. 하지만 문은 아니었다. 그건 빈칸의 입구였다. 전동차의 문은 닫혀 있었지만 보이지 않는 문은 그녀 앞에서 열리고 있었다. 열리는 소리는 없었다. 대신 공기가 천천히 들이켜지는 소리 같은 아주 낮은 음이 승강장 전체를 타고 흔들렸다. 정임 씨는 그 틈 안으로 무엇이 보이는지 확인하려 고개를 아주 조금 숙였다. 그 순간 그녀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안쪽의 느낌을 느꼈다. 그 안은 텅 비어 있었다. 그런데 텅 빈 것 같은데 텅 빈 게 아닌 느낌. 빈 공간인데 공간이 살아있는 느낌.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없고 아무 말도 없는데 무언가가 자신을 쳐다보는 느낌. 보이지 않는데 확실하게 느껴졌다. 무표정이 아니라 감정이 없었다. 기다리고 있었다. 오래전부터 정확히 이 자리를 향해 정임 씨는 발끝이 떨리는 걸 느꼈다. 아, 이 빈 칸이 사람을 데려가는 방식은 이거구나. 사람을 끌어가는 게 아니었다. 사람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빈 공간을 바라보게 하는 방식이었다. 그 안을 한번 들여다보면 그 뒤는 그 존재가 결정했다. 사라진 사람들은 그 안을 본 뒤 돌아오지 않았다. 정임 씨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다. 그저 그 틈이 자신에게 천천히 다가오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아주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자신을 집어삼키는 듯한 움직임으로. 그때였다. 승강장 천장에서 매우 약한 지도음 같은 소리가 났다. 아무도 없는데 누군가 손으로 천장을 잡고 천천히 미끄러뜨리는 것 같은. 정임 씨는 고개를 들었다. 천장 패널 한 군데가 미세하게 내려와 있었다. 그건 천장이 움직인 게 아니었다. 천장과 승강장 전체가 한 칸 길이만큼 아래로 눌린 흔적이었다. 즉, 빈 칸은 승강장 위를 지나가는 게 아니라 승강장 자체를 통과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제야 진짜를 이해했다. 이 존재는 공간을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공간을 밀고 들어오는 것이었다. 터널, 레일, 승강장은 그 앞에서는 모두 얇은 종이벽에 불과했다. 정임 씨는 뒤로 물러나며 어쩌다 고개를 떨궜다. 그때 자신의 발 바로 앞 바닥이 한번 크게 흔들렸다. 전동차가 지나갈 때 생기는 떨림과 너무 비슷했다. 하지만 열차는 운행 중단 시간이었다. 빈 칸이 지나간 것이다. 바로 자기 앞에서. 정임 씨는 숨을 고르고 승강장 전체를 천천히 둘러봤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변화를 보았다. 승강장 끝, 터널 입구 바닥의 먼지가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형태로 움직이고 있었다.
한 줄도 아니고 두 줄도 아니고 이번에는 넓은 직사각형 모양으로 전체가 한 번에 움직이고 있었다. 그건 한 칸이 아니라 두 칸이 겹쳐진 형태였다. 그녀는 두 눈을 크게 떴다. 늘어난 거구나. 빈 칸은 사라지지 않았다. 습관처럼 한 칸이던 것이 이제는 두 칸으로 늘어나 있었다. 그리고 방금 전까지 그녀 앞에 나타나던 입구 같은 틈은 그 두 칸 중 첫 번째 칸이었던 것이다. 남은 칸 하나가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녀는 그 사실을 깨닫자 몸이 완전히 굳어졌다. 두 번째 칸이 이제 온다. 정임 씨가 숨을 들이마시기도 전 터널 깊은 어둠이 두 겹으로 흔들렸다. 두 번째 칸의 존재가 드디어 승강장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정임 씨는 이제 확실히 알았다. 이건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더 커지고 있다. 정임 씨는 두 번째 칸이 터널에서 나오기 직전 어디선가 틈새 바람 같은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는 사람이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와도 전동차 문이 열릴 때 나는 공기압 소리와도 달랐다. 그건 빈 공간이 스스로 커질 때 나는 소리였다. 마치 비어있는 방이 갑자기 넓어지며 공기를 안쪽으로 빨아들이는 것 같은. 정임 씨는 심장이 한번 크게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다. 그리고 깨달았다. 얘는 비어 있어서 무서운 게 아니네. 비어서 움직일 수 있는 거구나. 사람은 채워져 있기 때문에 움직일 때 마찰이 생긴다. 하지만 저건 비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다. 그녀는 바닥 먼지가 규칙적으로 흔들리는 걸 보며 더 확실하게 느꼈다. 빈 칸은 비어서 인간보다 빨랐다. 그리고 비어서 인간보다 먼저 움직였다. 두 번째 칸의 존재가 터널 끝에 모습을 드러냈을 때 정임 씨는 희미하게 선이 생기는 걸 보았다. 빛이 아니라 그림자도 아니었다. 그건 터널 속 공기가 한 번에 주름지듯 꺾여 나오는 장면이었다. 그 주름은 사람 팔 길이만큼 길었고 순간적으로 승강장 바닥을 스치는 듯 움직였다. 정임 씨는 뒤로 한 걸음 물러났지만 그 주름은 그녀를 향해 오지 않았다. 대신 바닥을 따라 원을 그리며 긴장을 풀고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이제 공간을 다 썼다 고 말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 원의 크기를 보며 정임 씨는 깨달았다. 두 번째 칸은 첫 번째 칸보다 크다. 전동차 한 칸보다 조금 더 큰 직사각형 모양이 승강장 바닥을 따라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다. 늘어나고 있네. 그녀는 이 말을 다 내뱉지 못한 채 입술을 떨었다. 두 칸이 겹쳐 흔들리던 진동이 어느 순간 하나의 박동으로 변했다. 그 박동은 마치 심장이 뛰는 리듬이 아니라 지금 이 역 전체가 한 번에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 같은 리듬이었다. 정임 씨는 승강장 천장을 올려다봤다. 조명은 흔들리지 않았다. 사람도 없다. 소리도 없다. 그런데 천장 철판이 아주 천천히 안쪽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조명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천장이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고 다시 바닥을 보았다. 먼지는 이제 두 방향도 세 방향도 아니었다. 승강장 전체가 한꺼번에 들썩이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
매우 큰 무게로 2역을 한 번에 눌러버린 것처럼 그때였다. 승강장 맞은편, 반대편 플랫폼에서 아주 얇은 틈이 생겼다. 문도 없고 기둥도 없는 벽면이었다. 그런데 그 벽면이 아주 미세하게 접히듯 안쪽으로 꺾이는 것이 보였다. 그 틈은 점점 커졌다. 바람이 아닌데 승강장 공기가 그 틈 쪽으로 빨려 들어갔다. 정임 씨는 온몸에 털이 서는 걸 느꼈다. 세 번째 칸의 입구였다. 빈 칸이 늘어나고 있었다. 한 칸에서 두 칸, 그리고 지금 세 칸째. 정임 씨는 뒤도 돌아보지 못한 채 속삭이듯 말했다. 이렇게 커지는 건 사람이 늘어나서가 아니네. 사라지는 사람이 늘어났다는 뜻이네. 그녀는 이제 완전히 이해했다. 칸은 무에서 생겨나지 않았다. 칸은 사라진 사람들의 자리였다. 빈 칸은 비어있는 공간이 아니라 비워진 공간이었다. 그 공간을 누군가 채울 때에 사람은 사라졌다. 그리고 칸은 하나 더 늘어났다. 전동차가 비어있는 게 아니었다. 사람이 비워지고 있었다. 세 칸의 기운이 승강장을 동시에 누를 때 정임 씨는 자신이 여태까지 느껴온 모든 공포가 전조에 불과했다는 걸 깨달았다. 그 빈 칸은 이제 사람을 데려가는 방식이 달라져 있었다. 이제는 한 사람씩 데려가는 게 아니라 공간 전체를 조용히 덮어버리는 방식으로 크기를 넓히고 있었다. 승강장 바닥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승강장이 움직였다. 터널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터널이 열렸다. 정임 씨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변화가 이제는 공포가 아니라 결과라는 걸 알았다. 빈 칸은 2역을 통째로 지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 순간 승강장 전체가 서서히 기울었다. 정임 씨는 자신의 몸이 아주 조금 어딘가로 끌려가는 느낌을 받았다. 그 끌림은 사람 손이 당기는 느낌이 아니었다. 힘도 없고 속도도 없었다. 대신 공기 흐름이 자신을 안쪽으로 옮기는 느낌이었다. 정임 씨는 오랜 시간 레일을 닫고 승강장을 닫으며 수없이 느껴온 감각이 있었다. 공기가 움직일 때의 방향성, 압력이 이동할 때의 순서. 그녀는 자신이 끌려가고 있는 방향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세 칸이 겹쳐 있는 그 어둠의 중심, 그곳에서 뭔가가 천천히 그녀에게 손짓하고 있었다. 손은 보이지 않았다. 형체도 없다. 하지만 그녀는 느꼈다. 오라. 이쪽으로. 내 자리는 여기다. 그녀는 그제야 확신했다. 그 빈 칸은 아무나 데려가는 존재가 아니었다. 보고도 살아남은 사람을 데려가는 존재였다. 그리고 정임 씨는 여태까지 너무 많이 보고 있었다. 빈 칸이 세 칸으로 늘어난 그 밤 정임 씨는 승강장 중앙에서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했다. 승강장은 조용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역사를 지을 때 사용하는 콘크리트 속 묵직한 울림마저 빨아들이는 기묘한 정적이었다. 공기가 없는데 바람은 있었다. 사람은 없는데 기척은 있었다. 열차는 없는데 칸의 길이는 계속 늘어나고 있었다. 정임 씨는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소리 없는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는 바람이 몸을 스치는 게 아니라 빈 공간이 몸을 스쳐 지나가는 느낌에 가까웠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승강장 끝 세 개의 칸이 겹쳐진 그 어둠이
천천히 더 깊어진다. 마치 그 안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숨을 들이쉬는 것 같았다. 그때 승강장 조명이 한번 아주 가볍게 흔들렸다. 흔들리는 폭은 작았다. 하지만 그 떨림은 정임 씨의 발끝까지 정확히 전달됐다. 그녀는 그 떨림이 사람에게서 온 게 아니라 공간 자체에서 온 진동이라는 걸 알아챘다. 빈칸이 승강장을 하나의 통로로 완전히 사용하고 있는 상태였다. 전동차가 지나가는 통로가 아니라 빈칸이 사람이 사라질 길을 조용하게 넓히고 있었다. 그 길은 점점 더 넓어지고 있었다. 정임 씨는 그 순간 한 가지 이상한 사실을 깨달았다. 빈칸은 자신을 공격하지 않았다.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단지 다가왔을 뿐, 그리고 지켜봤을 뿐. 하지만 그게 더 무서웠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손이 떨리고 있었지만 눈은 흔들리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녀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빈칸은 사람을 무작정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그 안을 봐버릴 때 데려간다는 걸. 빈칸의 안쪽을 들여다본 사람, 그 사람만 사라진다. 그녀는 지나간 사람들,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 모두가 빈칸의 안쪽을 잠깐 본 적이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사람은 낯선 공간을 보면 자기도 모르게 바라본다. 그 빈칸은 그 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정임 씨는 순간적으로 시선을 돌렸다. 난 안 볼 거야. 그녀는 그렇게 말했지만 이미 늦어 있었다. 자신의 시야 옆에서 빈칸의 윤곽이 한 번 시야에 걸렸기 때문이다.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게 된 순간이었다. 그녀는 발을 내딛지 않았지만 몸이 아주 천천히 빈칸 쪽으로 끌려갔다. 걸어가는 느낌이 아니었다. 끌려가는 느낌도 아니었다. 그저 자기 몸에서 중심이 빠져나가는 느낌. 빈칸이 사람의 뼈를 잡아당기는 게 아니라 사람의 빈 부분을 끌어당기는 것 같았다. 사람의 공백, 사람 마음속 틈, 사람이 잠깐 비운 순간이 그 빈틈을 빈칸은 그것을 따라왔다. 승강장 전체가 미세하게 움푹 꺼졌다. 공간이 아니라 시야가 꺼지는 느낌이었다. 정임 씨는 알아차렸다. 사람이 사라질 때 실제로 사라지는 건 몸이 아니라 시야였다. 모든 실종자들의 마지막 모습엔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누군가를 보던 게 아니었다. 뭔가를 바라보고 있었다. 사람이 아니고 그림자도 아니고 공간의 안쪽 빈칸의 내부. 그걸 본 사람은 돌아오지 않았다. 정임 씨는 자신의 시야가 조금씩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아, 나도 들어가는 거구나. 그 순간이었다. 승강장에 단 한 번 전동차 제동음이 울렸다. 하지만 그 소리는 전동차 소리가 아니라 빈칸의 소리였다. 빈칸이 멈출 때 나는 소리. 사람이 사라지는 순간 별다른 소리 없이 공기만 일그러지는 휘파람 같은 소리. 그 소리가 정임 씨의 뒤에서 아주 가까이 들렸다. 그녀는 마지막 용기로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형체 없는 두 칸의 압력이 승강장을 향해 조용히 자기 자리를 넓히고 있었다. 승강장 바닥에 깔린 먼지가 두 칸의 길이만큼 밀려나갔다. 그 순간
정임 씨는 알았다. 아, 이 역은 이미 비워지고 있구나. 사람이 떠나는 게 아니라 여기 사람을 덜어내는 중이라는 걸. 빈칸은 사람을 데려가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이 공간에서 제거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확장하고 있었다. 공간이 늘어나는 것, 그것이 정체였다. 승강장 전체가 한번 크게 흔들렸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 정임 씨는 그 흔들림 속에서 스스로의 존재가 애매하게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너무 어두워서가 아니라, 너무 조용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자리가 조금씩 얇아지고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그 흔들림이 멈췄다. 빈칸은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움직이지도 않았다. 그저 정임 씨 앞에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 조용히 서 있었다. 움직이지 않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모습이었다. 누구를? 다음 사람을? 아니면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당신을? 정임 씨는 마지막으로 승강장 전체를 둘러봤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떠났다. 아무도 그녀가 왜 그날부터 다시는 역에 나타나지 않았는지 모른다. 아무도 그녀의 집을 찾지 못했다. 그날 이후 그 역의 승강장에서는 기묘한 소문 하나만 남게 되었다. 누군가 오기 전에 먼저 지나가는 칸이 있다더라. 근데 그 칸은 이제 새 칸이래. 끝난 것 같아도, 사라진 것 같아도 그 빈 칸은 아직 어딘가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당신이 그걸 본 순간 그 칸은 이미 당신 쪽으로 오고 있다. 정임 씨가 사라진 뒤 그 역은 며칠 동안 이상할 만큼 조용했다. 실종 신고도 없었고 직원들끼리도 서로 그날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단지 모두가 말하지 않은 하나의 사실을 느끼고 있었다. 승강장이 비어 있었다. 사람이 아니라 자리 자체가 비어 있었다. 사람을 놓칠 때 생기는 빈자리와 공간이 비워질 때 생기는 빈자리는 전혀 다른 종류의 공백이었다. 그리고 직원들은 알고 있었다. 지금 이 역에는 두 번째 종류의 공백이 생겼다는 걸. 누군가 떠난 빈자리가 아니라 무언가가 자리를 차지한 빈자리. 그날 새벽 3시, 첫 차도 정리 인력도 없는 시간. 승강장에는 단 하나의 소리도 없었다. 그러나 카메라에는 이상한 장면이 찍혔다. 먼저 승강장 바닥에 긴 선이 조용히 일렁였다. 전동차가 지나가는 흔들림과 똑같은 간격. 하지만 그 흔들림에는 시작도 끝도 없었다. 앞에서 밀고 오는 힘도 없고 뒤에서 밀어주는 힘도 없었다. 그저 한 칸, 두 칸, 세 칸, 정확히 그 길이만큼의 바닥이 일제히 들썩였다. 마치 누군가 그 칸들의 형태를 바닥에 새겨 넣어 공간을 통째로 떠밀고 있는 듯한 움직임. 새벽 조명 아래 그 흔들림 속에서 바닥 타일이 아주 미세하게 갈라졌다. 타일 틈 사이로 흙도 물도 먼지도 아닌 어딘가로 이어지는 얇은 어둠의 선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다. 그 어둠의 선은 터널 방향으로 흘러가다 갑자기 멈추더니 승강장 반대편으로 부드럽게 방향을 틀었다. 바람도 없는데 어둠이 움직인 것이다. 그건 그 칸들의 내부에 있던 빈 공기가 승강장 위를 이동한 흔적이었다. 자정에서 새벽으로 넘어가는 시간, 역 전체의 공조 시스템이 한번 크게 울렸다. 평소라면 기계음이 한번 울리고 끝나야 했다. 하지만 그날은
울림이 끊기지 않았다. 울림은 점점 길어지더니 마침내 승강장 바닥에서 아주 깊은 울림으로 바뀌었다. 그 울림은 기계음이 아니었다. 바람 소리도 아니었다. 그것은 사람이 캄캄한 방 안에서 천천히 숨을 내쉴 때 나는 소리와 너무나도 똑같았다. 정확히 빈칸이 3칸 되었던 그날, 정임 씨가 들었던 그 소리, 안에서 누가 숨을 쉬고 있다. 직원들은 그 울림이 멈추지 않는 동안 한도 없이 가만히 서서 이 역이 단순한 통행 공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절감하고 있었다. 며칠 뒤부터 새로운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그 역은 전동차가 오기 전에 먼저 지나가는 게 있대. 칸 하나가 아니래. 이젠 3칸이래. 근데 그 칸이 보이지는 않는데 흔들리는 건 느껴진대.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직원들도 입 밖에 꺼내지 않았다. 하지만 단 한 사람, 정임 씨와 함께 근무했던 청소원 최만식 씨는 며칠 뒤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거 우리가 먼저 지나가는 게 아니야.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개가 지나가고 있는 거야. 우리가 걷는 게 아니라 거기 개가 만든 길을 걷는 거야. 그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그의 표정은 농담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 후로는 카메라에서도 이상한 변화가 포착됐다. 승강장 바닥 가운데 몇 줄의 선이 아무도 없는데 조금씩 바깥쪽으로 밀려 있었다. 누가 밀었을까? 무엇이 밀었을까? 카메라는 아무것도 찍지 못했다. 그러나 선의 움직임은 기록되어 있었다. 그 선의 넓이는 정확히 3칸 분량이었다. 마치 누군가가 여기까지는 내 자리다 라고 선을 긋고 있는 것처럼 종종 승강장 끝에 서 있던 사람이 이상한 느낌을 받는다고 한다. 누가 뒤에서 자기와 똑같은 속도로 천천히 걸어오는 느낌. 발소리도 없고 호흡도 없는데 기척만 있는 발걸음. 그들은 말한다. 근데 뒤돌아보면 아무도 없어. 근데 이상하게 한 칸 길이만큼 비어 있어. 그러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속삭인다. 근데 그 비어 있는 자리가 점점 길어지는 것 같아. 빈 칸은 사람을 찾지 않는다. 사람을 부르지도 않는다. 사람을 쫓지도 않는다. 그저 그 사람이 잠깐 비워둔 틈, 시야 속 작은 공백, 주머니 속 조용한 침묵, 그 빈 부분을 따라온다. 그 빈 부분은 누구에게나 있다. 당신에게도. 그리고 누군가가 그 빈 부분을 지금 당신 뒤에서 아주 천천히 따라오고 있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그 빈 칸은 사라진 게 아니라 지금도 지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이 문장을 읽고 있는 바로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들으신 이야기는 지금도 서울 어딘가에서 조용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닌 무언가가 먼저 지나가는 그 빈자리처럼 우리의 말도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오늘 기록이 마음에 남았다면 이 채널이 계속 이어지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기 위한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밤의 서사였습니다. 다음 밤에도 잠시 불을 켜두세요.